자, 그러면 우리 8쪽 펴볼까? 8쪽. 아, 7쪽 아직 안 했어? 아, 7쪽 아직 안 했구나. 자, 그러면 우선은 7쪽하고 8쪽은 쌤이 숙제로 내줄게. 됐지? 9쪽을 한번 풀어봅시다. 9쪽. 9쪽. 그래서 9쪽 간단하게만 보고 쌤이랑 오늘 새로운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9쪽 한번 풀어볼게요. 구쪽 예린이 9쪽 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얘들아, 시제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자 그랬어? 빠르게 점선, 단서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면 20번의 첫 번째 문장 끝에 있는 since 밑을 한번 쳐볼까? 자, since 하게 되면 점이야, 선이야? 선이야. 그러니 시제를 완료 시제로 써야 하는데 본인이 educated 하고 과거 시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has educated로 바꾸셔야지. 그럼 틀린 이유는 뭐야? since가 선이기 때문에 듣지? 그다음 21번에 틀린 것은 일단 1번에 was 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괜찮고 2번에 조동사 would 괜찮고 그 다음에 앞에 3번도 지금 was 쓴 거 괜찮죠. 그치? 점이니까. 근데 4번 해볼래? 4번에 disappeared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disappeared 앞에 found에 동그라미 쳐볼까? 자, found에다가 여기가 기준이지. 그러면 알게 됐어. 근데 알게 되기 그 전에 내 짐이 뭐 되어진 거야? 사라진 거죠. 그러면 깨닫기 그 전에 얘기니까 과거보다 더 옛날 무슨 PP? had PP. 그래서 had disappeared.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22번 가볼게. 22번에 A번 밑에 every year 밑에 자, 여기 왜 밑에 단서. 매년 반복되는 행동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야. 그래서 A번에 셀에 S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번에 점선 찾아야지. 그치? 그 너네 B번 볼 때 점선 찾았니? 습관적으로 찾으셔야 돼. 어디? since. 그래서 has, have written. 그 다음에 C번은 현재긴 한데 얘들아. 앞에 currently 하면 이게 지금 현재라는 의미에서 진행형으로 쓰이는 표현이야. 그래서 are traveling 해서 정답을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자, 오늘 볼 내용은 뭐냐면 자, 크게 보자 그랬죠? 자,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 동사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첫 번째는 뭐? 반드시 시제에 대한 게 있어요. 그치? 시제가 없으면 동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시제를 배우고 왔단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태가 있어야 돼. 그럼 오늘 여기에 대한 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 태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능동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동태라는 게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능동은 내가 동작을 가하는 것이죠. 그치? 내가 동작을 가하는 거, 내가 동작을 하는 거지. 근데 수동은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작을 뭐야? 당하는 것이죠. 다음 주 복습 테스트 요 내용 적으라 쌤 빈칸 뚫어놨거든. 아, 쌤 여기 뭐 적어야 되나 하지 말고 잘 기억해놔. 능동은 동작을 가하는 것, 수동은 동작을 당하는 것. 요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능동태를 쓰려고 보면 우리가 요렇게 쓰지 않겠어?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주어가 목적어의 동작을 가하는 거지. 됐지? 우리가 요런 게 능동태죠. 그러면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게 뭐였어? 여기는 능동태를 뭐 해보세요?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됐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능동을 수동으로 바꿀 때 우리가 맨날 했던 게 뭐였어? 봐봐. 동작을 가하는 게 동작을 받으려면 얘가 이제 어디로 와야 되겠어? 앞으로 오겠지, 그치? 그래서 수동태로 쓰려면 목적어가 앞으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 이게 핵심이지. 수동태는 반드시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구와 함께 거의 언제나 by와 함께 뒤로 가는데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by를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뻔하다 싶으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생략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됐지?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형태죠. 그리고 우리가 수동태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가장 기본 형태에서 이렇게 쓸 때 일단 요거 먼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제 어떻게 읽어야 돼? 얘는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는 되다, 지다, 혹은 받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지? 그리고 서술형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 여기 있는 비동사를 제대로 써야지. 그렇지? 여기는 비동사를 이상하게 쓰면 안 되지. 자, 여기는 비동사 쓸 때 딱 두 가지 신경 쓰자 그랬죠. 첫 번째 뭐 신경 쓰자? 첫 번째 시제. 현재인지 과거인지 우리가 괜히 앞에 시제 배우고 온 거 아니지? 그리고 두 번째 단수인지 복수인지 무슨 일치, 소일치. 요거 두 개는 서술형으로 중요하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수동태 쓸 때 비동사 때문에 실수가 나서는 안 되겠죠. 됐죠? 요거 하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 한번 해보자. 쌤,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려고 봤을 때 반드시 여기 있던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로 바꿀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질 수가 없겠네. 그치?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어 존재하는 게 얘는 3형식이잖아. 그러면 몇 형식은 수동태가 만들 수 없겠네. 그렇지. 혹은 1형식. 그치? 3형식은 가능하죠. 그래서 1형식과 그 다음에 2형식. 즉 얘는 타동사고 1형식과 2형식은 무슨 동사야? 자동사. 그래서 1형식과 2형식을 이끄는 자동사는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구나. 됐지?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로 만들던가 만들던가 하지. 근데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1, 2형식은 수동태가 당연히 만들어질 수 없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자동사를 외울 수는 없어. 대신에 학교 시험에 빈출되는 자동사들은 정해져 있지. 그치? 학교 시험에 빈출되는 자동사들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정도는 외우셔야 되겠죠. 우선은 자에 나오는 자동사 뭐 있죠? 나타나다, appear, 그리고 사라지다. 그래서 appear나 disappear. 시험 문제 자에 나오는 자동사죠. 그 다음에 일어나다, 발생하다 3개. happen, occur, take place. 그 다음에 consist of. 얘는 뜻이 뭐냐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든. 모든 자동사를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빈출되는, 됐죠? 학교 시험에 빈출되는 자동사들은 조금 잘 외워두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얘가 왜 학교생들이 시험 문제 잘 내냐면 사라지다, 나타나다, 일어났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다 보니까 얘를 수동태로 써놓으면 이루어져 있다니까 be consist of 괜찮은데 이렇게 낚이기 쉬운 동사들이야. 그래서 잘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잠깐 순간 생각 잘못하면
수동태로 써도 괜찮아 보이거든. 근데 안 되는 거야. 이루어져 있다 괜찮아 보이지만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일 수가 없구나. 요 정도 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요거는 좀 참고인데 요런 동사들이 있다. 어떤 동사들이 있냐면 형태는 능동이야. 그치? 형태는 능동인데 해석이 뭐로 되는 경우 있냐면 해석이 수동으로 되는 경우 있다. 아니 무슨 말이야? 하나 정리해 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요런 말 있잖아. read, 읽다. 물론 읽다라는 형태는 능동이죠. 근데 얘가 읽다도 되지만 어떻게 해석될 때도 있더라? 그릇이 쓰여 있다. 뭐로? 읽히다. 요렇게 될 때도 있죠. 그치? 요런 건 조심하셔야지. 그 다음에 필하게 되면 얘가 벗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벗겨지다라는 뜻도 있는 거야. 껍질 같은 거. 그치? 그러니까 형태는 능동인데 해석이 수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물론 잠그다라는 뜻도 있지만 잠기다라는 뜻도 있어. open. 그 전에 이거 먼저 쓸까? sell. 팔다라는 뜻 물론 있죠. 근데 팔리다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open. 열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있어? 열리다라는 뜻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형태는 능동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수동으로 해석되는 동사들도 몇 개 있는구나. 그 정도 체크하시고. 그러면 질문. 그럼 이거 뭔 차이죠? 우리 요거 있잖아. 얘가 오픈이면 예를 들어서 be opened 해도 열리다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열리다고 얘도 열리다면 얘도 열리다고 얘도 열리다면 차이가 뭐야? 둘 다 쓸 수 있거든. 거기까지 뉘앙스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알고 있자. 그냥 오픈하게 열리면 그냥 이제 바람에 의해서 그냥 뭐 이렇게 열리는 거야. 근데 비오픈드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확 열어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동작이 확 들어가는 거면 이렇게 수동태를 쓰고요. 자연적으로 그냥 바람에서 살랑살랑 열리 이런 거는 이제 열리다. 물론 이제 학교 시험에도 여기까지 안 투는 당연하고.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궁금해할까 봐 해서 얘네 마찬가지. 누군가의 동작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동을 씁니다. 됐지? 그래서 요 정도 동사들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쪽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밑에 적용어법 능동태 vs 수동태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별표 치시고. 근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요것만 하나 더 정리하고 가자. 어떤 경우 있냐면 능동으로 그러니까 다시 수동으로 해석할 때 있잖아. 이렇게 적을게. 능동으로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능동이 있고 똑같이 수동이 있잖아. 근데 능동과 수동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 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give. 그러면 얘는 수동이 be given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주다면 얘는 주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실전에서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런 동사들이 몇 개 있어. 이런 동사들은 능동과 수동을 무슨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편하겠어? 능동과 수동을 무슨 개념? 반대 개념으로 바라보면 편해. 그래서 기부하면 주다지. 그럼 비기분 해석 잘 안 되면 그냥 뭐로 치면 돼? 받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전에서 주어지다 하면 해석 잘 안 된다고. 그냥 받다로 치라고. 그 다음에 teach. 그러면 be taught.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 그렇지. 배우다. 가르쳐지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배우다잖아. 가르치다, 배우다. 그 다음에 tell. 그러면 얘는 be told. 그러면 많이 들어지 해석 안 되지, 그치? 그냥 be told 어떻게 치라고? 듣다, 그치? 그래서 요 동사들은 능동과 수동을 반대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독해에서
수동태가 상당히 중요한 경우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죠. A, B, caused by C 이런 거. 그러면 요것도 그냥 어떻게 접근하시면 편하냐면 한 단어처럼 암기해. 한 단어처럼 암기하기. 왜냐하면 이게 실전 고3 수준에서 독해 들어가면 해석이 잘 안 돼. 그치? A가 일으켜지다. 이 해석 실전에서 힘들어. 그냥 얘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A는 B 때문이다. 그냥 한 단어로 해. 됐지? 그냥 A는 B 때문. 수동태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단어로 A는 B 때문이다. 얘도 어때? 실전에서 요거 나오면 해석, 수동태로 해석되겠어? 힘들걸? 헷갈릴걸? 그치? 그냥 얘도 한 단어로 해요. 어떻게 외우냐? A의 D여서 B하다. 그치? 그래서 요런 표현들은 고3 실전 독해에 나왔을 때 수동태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두시면 훨씬 더 독해 속도가 붙습니다. 됐지? 그래서 요 정도 표현들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쌤이 이제 설명할 게 이제 우리 밑에 이제 맨 밑에 적용어법 거기 별표 쳤죠. 그래서 이게 뭐야? 결국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너 능동태와 수동태 둘 중 하나 뭐 해라? 골라내라. 이거는 수능도 나올 뿐더러 고등학교 내신 끝날 때까지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그쵸?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능동과 수동 문제지, 그치? 자,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골라낼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속 편하죠. 해석. 그래서 아, 해석을 할 때는 그 문장의 주어를 기준으로, 그치? 주어를 기준으로 능동, 수동 어떻게 따지면 돼?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 동작을 되는지, 하는지 되는지 따지면 절대로 안 틀리죠. 주어를 기준 잡아서 하면 능동, 받으면 수동 이렇게 틀리면 사실 뭐 능수동은 틀릴 이유가 없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목적어 의무죠. 목적어의 의무. 왜? 능동은 사명식이 되니까 목적어가 존재하겠지. 근데 수동은 목적어를 앞으로 보냈잖아. 수동태는 절대로 뭐가 존재해서는 안 돼? 목적어 존재해서는 안 되죠. 요렇게 체크.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할 수 있겠지. 능수동 골라내는 거. 요거는 너네 내신에서 무조건 나온다, 알겠지? 한두 번이 아니고 고3 끝날 때까지 무조건 계속 나오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요까지 일단 정리했죠? 그럼 일단 요까지만 정리할까? 쌤이 방금 밑에 하나 뭐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쌤이 지금 깜박깜박 하는 벌써 나이가 아까 이거 적고 이거 바로 정리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미안해. 하다 보면 미안 진짜 미안. 이런 나이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치? 깜박깜박 하네.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쌤이 또 이따가 기억나면 또 바로 정리를 해줄게. 자, 그러면 요까지 정리한 사람은 우리 11쪽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됐죠? 하진아, 요즘 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어제 몇 시에 잤어? 봐 이러면 안 돼. 쌤 따로 부지해. 얼굴은 뭐 피곤해 보인단 말이야. 요게 이제 그거죠. 메카닉 수리공. 수리공. 이 기계 고치는 사람. 오늘 본 모의고사요. 고등학교 2학년이요. 아, 왜 좀 고등학교 2학년이 어렵다고 느껴졌어? 시간이. 아, 그게 쌤 확인 한번 해볼게. 난이도가 어땠는지 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 아, 뭐 따로 없죠. 어. 봐, 아까 지금 아까 자니까 지금 안 졸리네. 아, 아니 뭐 쌤이 이따 문제 한번 보일게. 어. 수동태 이제 서술형 쓸 때 비동사 실수하지 않기. 그쵸? 이지를 어로 쓴다거나 시제를 또 못 본다거나 그런 사소한 실수가 부분 점수를 결정합니다. 입히답니다. 그치?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한번 볼까? 가보자. 그래서 너희 문제 푸는 동안에 쌤이 생각났습니다. 뭐를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 때 완전 불완전을 따져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뒤에 관계부사. 무엇이냐, 대시냐. 그랬을 때 완전 불완전을 따져야 할 때 뒷문장에 수동태가 나왔어. 그러면 많은 애들이 아 그래 what 뒤에는 불완전하고 접속사 that 뒤에는 완전한 거 알겠는데 뒷문장에 수동태가 나와버리면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몰라. 정리합시다. 수동태는 뭐 하다 그랬어? 수동태는 수동태 그 자체로 뭐한 문장이다? 수동태는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어 놓냐면 수동태는 수동태 자체로 뭐한 구조? 완전한 거야. 됐지? 수동태는 수동태 자체로 완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어법 문제 풀면 아 수동태 이게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 헷갈려 하는데 수동태는 수동태 자체로 완전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이 예문은 이따가 문제 풀면서 쌤이 좀 설명을 할 거라서 일단 쌤이 적어놨어. 됐지? 그러면 요까지 일단 메모하셨으면 쌤이랑 한번 가보자. 자 일단 1번부터 어때? 소유하든지 소유되든지 그럼 일단 뭐 잡으셔야 돼? 주어로 기준 잡아야 돼. 그럼 1번 문장에 우리 기준 누구로 잡아야 돼? 레스토랑이요. 그치? 주어가 기준이잖아. 그럼 레스토랑이 소유하는지 되는지만 따지라고. 그래서 소유되는 거잖아. is owned. 2번은 happen. 아 무슨 동사요? 자동사요. 뭐를 쓸 수 없어? 수동태를 쓸 수 없지. 그래서 happened. 3번 그 판타지 소설은 그 판타지 소설이
기준이잖아. 판타지 소설은 쓰는 게 아니고 쓰여지는 거지. 그래서 were written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상식 테스트. 그 판타지 소설은 쓰여졌습니다. 영국 어들 작가 이 누구죠? 조앤 K 롤링 그치? 아, 그럼 이분이 쓴 이 판타지 소설의 이름은 다 아네. 혹시 해리포터 읽어본 사람? 그 책으로? 7권까지? 부분. 혹시 다 읽어본 사람? 은업. 확실히 너희 세대는 아니구나. 영화는 본 사람. 그쵸? 영화는 그치 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해리포터를 이제 쌤은 이제 1권부터 7권까지 요 정도 되거든. 한 요 정도 돼. 그거 쌤 집에 다 있어. 어. 쌤의 이제 애장품이야. 쌤이 최애 소설이거든. 영어로도 읽어봤고요. 어릴 때 쌤 초등학교 때 가장 인기 많은 소설 중 하나였어. 안 믿기겠지만 해리포터가 출판되는 날에는 우리 남학생들도 PC방 안 가고 해리포터 사러 갔어. 뉴스에 나왔지, 그치? 응. 영국에는 어떤 뉴스도 있었냐면 해리포터가 나오는 날, 다음 날에는 직장인들이 늦어 막 직장에 출근을 해리포터는 늦잠 자가지고 학교 빠지는 건 부지기수고 그만큼 매력적인 소설이야. 지금 읽어도 재밌어.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너무 옛날 소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진짜 재밌어. 지금 봐도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지금은 읽지 마. 너희 지금 읽잖아? 그러면 밤샌다. 진짜로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중에 수능 끝나고 읽으면 돼. 근데 이분이 이제 조인 K 롤링이 이제 소설을 써서 이제 전 세계로 팔렸으니까 돈이 되게 많잖아. 근데 이분이 해리포터를 쓰기 전에는 어땠죠? 가난했어. 그러니까 아마 쌤이 알기로는 그냥 선생님으로 알고 있거든. 선생님이었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 거야. 애가 있어. 딸이 한 명 있고 이혼한 상태야. 그래서 이혼한 상태에서 딸이 있고 돈은 그 조인 K 롤링의 말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장 가능한 노숙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난한 상황의 자기였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도 비싸고 하니까 더 이제 좀 저렴한 집을 위해서 이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영감이 탁 떠오른 거죠. 이게 평범한 그 남학생이 갑자기 자기가 마법사라는 걸 깨닫는다면 재밌지 않을까? 그 영감이 탁 떠올라가지고 이사해서 이제 허름한 카페로 가가지고 애 분유 먹이면서 글을 써낸 거야. 그리고 거기서 글을 써낸 게 해리포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카페는 지금도 유명하대. 해리포터가 탄생한 곳이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영국에 이제 가장 훌륭한 사람 중 한 명이 돼서 이제 대학교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같은데 이제 졸업 연설을 하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했던 말이 이제 요 내용이야. 어떤 내용을 했냐면 인생에 있어서 뭐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내 인생 자체가 실패였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혼했고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처지였고 그리고 카페에서 써낸 이 소설도 출판사에 갔을 때 한 번에 오케이가 아니었대. 여러 번 스토리 너무 구린데? 여러 번 백을 당했대. 그리고 쫄라서 겨우 출판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인 K 롤링이 자기 인생은 실패 연속이었대.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로 강연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인 K 롤링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치? 맞아, 봐봐.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도전 안 하면 실패할 일이 없겠지. 그치? 근데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 애초에 도전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실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으니 마음껏 도전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버드,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언을 이렇게 했던 유튜브에 쳐보면 지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자막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이런 거 되게 좋은 영어 공부야. 되게 쉽게 설명을 하시고 말해. 그래서 이런 거 설명.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야. Failure can never make you a failure. 뭐야? 실패죠. 실패는 오형식이죠? 만들 수 없어. 너를 뭐로? 실패는 너를 뭐로 만들 수 없어? 실패자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실패가 너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는다.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너는 뭐 몇 살 안 살았겠지만
내가 한번 도전했던 것에 대해서 다 성공만 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그 실패가 네가 실패자는 아니야. 조인 케이 롤링도 평생 실패만 했잖아.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뭐를 목표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게 너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실패가 무서워도 도전 안 하는 것 자체가 실패인 거지. 실패를 했다는 게 너를 실패자로 만들진 않는다. 라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훌륭하신 분이죠. 너희도 꼭 명심을 해.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치고 또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 모든 시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죠. 그치? 중간중간에 좀 성적도 떨어질 수 있고 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지 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꼭 명심해야 될 건 그거 한 번 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꼭 명심하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치?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문장. 수리공이 해결했어? 해결됐어? 이것만 따지면 되죠? 뒤에 목적어 있고 해결하는 거니까 solved. 네 번째. 선생님은 페이지 인내심이 있었지만 그는 학생들의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was hurt. 자, B는 쌤 밑줄만 빨리빨리 가볼게요. 1번은 어때? 도둑이 잡혔다. 2번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요구받는다. 요구된다. where? 착용할 것에. 뭐 편안한 등산화래. 3번 학생들은 뭐한다? 들었다. 무슨 결과를? 시험 결과를. 생일 메뉴가 결정된다. 됐지? 자, 그러면 C번 서술형 가보자. 자, 일단 비동사 잘 썼어. 취소되었다니까 무슨 동사 써야 돼? 과거 was cancelled. 2번 네가 태어났을 때 그럼 어때? You were born. 3번 복수니까 were replaced. 되시겠죠? 자, 밑에 2번 가보자. 나쁜 날씨가 사고를 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cause. 뉴욕이 위치되어져. 그래서 is located. 3번. 자, 메디슨 약이라는 것이 편의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 팔리는 거니까 요것도 원래 say도 팔리다는 뜻이지만 요런 경우는 수동태로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are sold. 네 번째. 병원은 말하죠. 14명의 사람이 상처를 준 게 아니고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were wounded.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볼까? 봐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형식에 대한 수동태와 수동태의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했는데 자,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를 쓸 수 없어. 그러면 3형식부터 수동태가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3형식 수동태가 나왔고 그럼 이제 몇 형식 수동태가 있겠네? 4형식 수동태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봅시다. 자, 쌤 4형식 같은 경우는 볼게요. 쌤 4형식 수동태. 설마 벌써 4형식 까먹은 거 아니죠? 우리 문장의 형식 괜히 배운 거 아니지, 그치?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4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놓고 봤더니 목적어가 몇 개구나. 2개구나.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몇 개를 만들 수 있겠네. 수동태도 2개를 만들 수 있겠네. 왜? 여기 나오는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여기 나온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간접 목적어를 가지고 우리 수동태를 만드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그대로 쓰면 얘는 쉽죠. 간접 목적어 앞으로 보내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주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준이에게 무엇을 꽃다발을. 됐지? 그럼 어떻게 해석되겠어? 영준이는 받았어. 무엇을? 꽃다발을. 그럼 뒤에 바로 꽃다발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됐지? 그래서 얘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얘는 좀 조심해야죠. 그치? 직접 목적어 앞으로 나갈 때는 그럼 어때? 꽃다발이 뭐 되어졌어? BPP 주어졌어. 영준이에게. 그럼 여기다가 영준이를 바로 쓰면 안 되죠. 영준이에게라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드시 뭘 써줘야 돼? 전치사를 쓰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 필요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시험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어법으로도 중요하고 서술형으로도 중요해. 전치사 뭐 쓰더라? 여기 전치사 to를 쓸 때가 있고 for를 쓸 때가 있고 of를 쓸 때가 있죠. 그치? 그러면 우리 3형식, 4형식을 한번 했잖아. 전치사 for를 쓸 때는 MBCFG make, buy, cook, find, get. 그치? 요런 동사들은 우리가 전치사 for를 써야 되고 of도 하나만 아니죠. of는 뭐 아니면 되죠? ask. 그쵸? of는 ask. 그리고 나머지 4형식 동사는 다 to를 쓰면 되지. 그 to는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for를 쓸 때와 of를 쓸 때만 잘 기억을 해두면 나머지는 전치사 to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4형식은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 5형식 수동태 얘기 한번 해보자. 5형식도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하나씩 볼게. 첫 번째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잖아. 자, 목적격 보호자리 기본적으로 누구 아니면 누구 들어가더라? 명사 아니면 형용사. 됐지? I made him a teacher. I made him happy. 이런 식의 문장의 5형식을 수동태로 만들려면 얘는 어떻게 돼? 밑에 쓸게. 얘는 목적 앞으로 나오겠네. 그치? 그리고 동사 어떻게 쓰겠네? 비동사 플러스 pp로 쓰겠네.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있던 명사, 형용사를 그대로 옆에 써주면 되죠. 그래서 he was made. 그는 만들어졌어. a teacher. He was made. 어떤 상태로? happy. 이렇게 써낼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형용사 자리에 절대로 뭐 쓰지 않기? 절대로 여기다가 부사를 쓰지 않기. 요거 하나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5형식 끝이 아니잖아. 두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호자리에 명사, 형용사 나올 수 있지만 보호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올 수 있어? 무슨 동사? 준동사. 근데 준동사는 거의 모든 5형식 동사가 나왔을 때는 일반적 5형식 동사 그때는 여기다 준동사 뭐 쓰기로 했죠? 무슨 부정사? to 부정사를 쓰기로 했지. want 목적어 to, ask 목적어 to. 그치?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5형식 to 부정사 나왔을 때 수동태를 만들려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 앞에 나왔던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여기 있던 to 부정사 그대로 뭐 하시면 돼? 갖다 쓰시면 되겠네. 그치? 됐죠? 그 다음에 3번.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거의 모든 5형식 동사는 to를 쓰지만 우리 어떤 동사들이 있었죠? 먼저 얘기할까? 여기다가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도 있었네. 쌤 어떤 동사일 때 복습하는 거야? 지각 동사야 또? 마음속에 다 이렇게 떠오르죠? keep, live, find. 됐지? 이런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현재 분사를 쓰잖아.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 수동태로 바꾸시게 되면 목적어, 그 다음 얘를 be, pp로 바꾸시고 ing는 그대로 현재 분사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 명사, 형용사 그대로, to 부정사 그대로, 현재 분사 그대로. 다만 언제 현재 분사 쓰는지 한번 복습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사실 얘를 얘기하려고 쌤이 쭉 쓴 거야. 네 번째. 자, 네 번째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지 않겠어? 주어, 동사, 목적어, 마지막으로 동사 무슨 형? 원형.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얘들아 현재 분사도 되지만 우리 동사 원형도 가능하잖아. 그리고 사역동사. 근데 사역동사는 모든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live, 그러니까 let, have, make 중에서 누구만 수동태로 바뀌지? have는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만?
make만 가능.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수동태로 바꾸려고 봤더니 목적어 그대로 쓰고 BTT 명심해야 돼. BT일 때 사역동사는 make만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네. 여기 있던 동사 원형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원형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안 돼. 얘를 뭐로 바꾸셔야 돼? to로 바꾸는 게 포인트. 됐죠? 됐죠? 자, 그러면 그 이제 밑에 수동태 여러 가지 형태는 이따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여기와 관련된 문제만 좀 한번 풀어볼까? 다 쓴 사람은 13쪽에 A하고 B만 한번 풀어볼까? A하고 B. 영준이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도 간다 그랬지? 그럼 월요일은 올 수 있고 수요일은 못 오네? 어. 언제 가는지는 안 정해졌고. 언제 가서 언제 와? 그러면 월요일은 못 오는 거잖아, 그치? 어. 혹시 또 결석하는 사람 또 얘기를 해주고. 됐죠? 일단 B번까지만 쌤이랑 같이 볼게. 자, A의 1번. 기분 밑줄. 뭐를 물어보는 거야? 동사 물어보는 거지. 자, 이거 아니야. 얘는 get이야, 그치? 얘는 get이야. 기분은 to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to. 2번에 얘는 반대죠. 뒤에 보니까 for 밑줄. 전치사 for 쓰고 있구나. 그래서 수동태인데 was made. 됐죠? MBCFG. 3번. 자, 2번은 4형식이고 똑같은 make이긴 하지만 3번은 몇 형식이야? 5형식이야. 그치? 그래서 2번은 4형식이고 3번은 5형식이라는 게 구분되셔야 돼. 그러면 토니는 was made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사역동사 수동태 뒤에 뭐 쓰시라고? to go. 네 번째 seen 밑줄 무슨 동사? 지각동사 뒤에 뭐? to eat. 뭐 해도 되겠니? eating 해도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5번은 반대로 종종 taught 배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일반 5형식 동사니까 to 부정사 쓰시면 되겠네. 경우를 막론하고 수동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지. 그치? BA1번 가보자. 자, BA1번에 boat 밑줄, MBCFG 누구누구를 위해서니까 of 말고 뭐 쓸까? for를 쓸 거야. 2번은 제일 쉬운 케이스죠. 2번에 보시면 왜 동그라미 치시고 조동사죠. 그럼 조동사 뒤에 수동태 쓸 거잖아. 왜 수동태야? 해석을 해보면 상을 수상한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선택되는 거야? 선택되는 거잖아. 온라인 투표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조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무슨형? 원형. 그래서 will be chosen. 그 다음에 3번은 아마 좀 쌤이랑 내용 정리를 안 해서 좀 어려웠을 텐데 진행형이거든. 그래서 자, 메인 배우의 오디션이 그 강당에서 열리는 중이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is being held. 요거는 이따 정리해 줄 거야. 네 번째.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to mention 밑줄. 얘는 언급하다지. 근데 회의에서 언급하는 거야, 되는 거야? 언급되는 거지. 그러면 to mention을 뭐로 바꾸셔야 돼? to be mentioned로 바꾸셔야지. 됐지? 그 다음에 5번. 자, 비행기 티켓인데 어디로 가는? 파리로 가는 비행기 티켓은 취소하는 거야, 취소되는 거야? 취소되는 거지. 그러니까 cannot be cancelled.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 5번 문장을 하나 별표 쳐볼까? 5번 문장 왜 별표 쳤게? 5번 문장 별표 친 이유는 문장의 부정어 몇 개? 2개. 왜? cannot 동그라미 치고 쌤 부정 하나 또 뭐 있죠? 위더. 그렇지. 우리 이런 거 무슨 부정이라고 그러죠?
이중부정. 그래서 여기 이중부정에 대한 내용 하나 정리하고 우리 쉬었다 갑시다. 그렇지. 자, 일단 이중부정 쓴다라는 이유는 뭐겠어? 뭐 하려고 쓰겠니? 그렇지. 그래서 이중부정은 강한 뭡니다. 긍정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표현 잘 나오죠. 부정어 A 그 다음에 without B 혹은 unless B. 그러면 부정어 두 개니까 이중 부정이잖아. 이런 경우는 강한 긍정으로 읽어줘야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A 하려면 반드시 B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강하게 긍정으로. 수학 공식처럼 부정어를 수학 공식처럼 상쇄시킨다고 하시면 돼. 그래서 부정어를 없애시고 강하게 A 하려면 반드시 B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한 번에 바로 이해되겠어? 부정어 A without B잖아. 그럼 어떻게 읽을래? 먹으려면 그렇지. 그렇지? 먹으려면 손 씻어라. 이렇게 강한 긍정으로 이해하시면 돼. 괜찮아요? 그래서 don't eat your food without washing your hands. 밥 먹으려건 손 씻어라. 됐지? 그러면 그 문장 해석해 볼까? 봐봐. 파리로 가는 비행기 캔슬 취소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A fee, 수수료가 있다. 됐지? 다시 비행기 취소하려면 반드시 수수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쉬었다가 2교시 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죠? 예린이도 쌤이 껐다가 다시 킬게. 쉬었다 들어오세요.